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드라구신의 토트넘 영입 소식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진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오는 14일 메뉴전에 드라구신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포스텍 감독의 의지에 완전히 두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토트넘은 이적료대로 높여서 주고 꼼수 협상까지 공개되면서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진작 개인 합의까지 맞춰놓고도 훈련에 더 일찍 합류시키지 못하는 피해까지 자초한 것입니다. 결국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망신당하는 결론으로 드라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드라구신 영입 때문에 토트넘 팬들의 불만도 높아져 갔습니다. 영국 더부트룸은 드라구신의 영입이 최종 마무리가 된 뒤에야 팬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영입에 실패하면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의문부호가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레비 회장의 비신사적인 협상 태도와 짠돌이 태도는 유럽 축구계에 유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레비의 잔머리에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조롱거리까지 될 정도입니다. 드라구신의 에이전트인 플로린 마네아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서 드라구신을 원하는 팀이 너무 많다. 나는 토트넘을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간을 끌면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어제도 꼼수를 부렸습니다. 토트넘이 드라구신이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정인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레비는 여유 부리는 척하면서 튕기다가 귀한 시간만 다 보내고 이적료는 제노아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촉 이후 1800만 유로가 어쩌니 하다가 결국 3000만 유로까지 올라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드라구신 영입 전에 뛰어들었던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을 이기기 위해 결국 최종 베팅을 한 것입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인 디마르지오 기자는 오늘 토트넘이 드라구신 영입을 위해 제노아 구단에 공식 제안을 보냈다. 이적료는 2500만 유로, 약 360억 원의 옵션 500만 유로, 약 72억 원이 더해진 금액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금액은 최근 바이에른 뮌헨이 제시한 조건입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토트넘이 뮌헨의 조건으로 하겠다라고 다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뮌헨은 이 조건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안은 부담스럽다라고 즉각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현재는 제노아가 옵션이 포함된 3000만 유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옵션 없는 3000만 유로를 원할지는 기다려 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의 영입을 포기했다. 바이에른은 토트넘이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토트넘의 새로운 제안인 3000만 유로를 이기기에는 드라구신의 이적료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토트넘이 마지막 던진 제안을 제노아가 어떻게 수용하는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제노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완전히 무릎 꿇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토트넘의 레비는 제노아에게 드라구신 이적료로 1800만 유로를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협상 결과에는 토트넘이 제노아의 요구대로 30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제노아와 밀당을 하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도리어 이적료는 더 올라가게 되는 협상 패배로 끝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토트넘이 세비야의 센터백 로익 바데에게 제안하겠다라는 배짱까지 튕겼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이런 사실 공개가 레비 회장의 수준 낮은 꼼수 전략이다라는 비난이 바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축구 매체에서 토트넘이 처음부터 이적료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왔다는 비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예상외로 상당히 싼 가격을 들이밀면서 제노아 측과 밀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매체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토트넘은 드라구신에게 최소 1800만 유로부터 최대 2000만 유로를 넘을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남에서 제노아는 드라구신은 최고의 센터백이다. 최소 2400만 유로에서 최대 2600만 유로를 원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토트넘은 2300만 유로로 올렸다가 어제는 최종적으로 2500만 유로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폴리와 바이에른 뮌헨과 AS 로마까지 드라구신 영입 전에 합류하면서 콧대가 높아진 제노아가 처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어제는 토트넘이 진짜 마지막이다. 제노아의 요구대로 2500만 유로를 주겠다. 싫으면 우리는 로익 바덱으로 돌아서겠다라고 최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노아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는 3000만 유로를 원한다라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이적 전문가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이 2500만 유로, 약 360억 원까지 높여주었다. 그러나 제노아는 3000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2500만 유로에 합의할 것이다. 제노아는 드라구신의 개인 합의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중으로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루 만에 토트넘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노아가 여전히 3000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토트넘이기 때문에 제노아가 배짱을 튕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은 하루라도 빨리 드라구신을 데리고 와서 팀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제노아는 현재 이 모든 상황을 즐기면서 빨리 3천만 유로를 주고 데리고 가라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신사협정을 무시하면서 배짱으로 상대를 속 터지게 하고 모욕감을 주었던 토트넘이 된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영국 언론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토트넘의 레비 회장이 두 손을 들고 옵션 포함 3천만 유로를 내놓았습니다. 레비가 드라구신 영입 협상을 질질 끌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쪽은 포스텍 감독입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센터백을 영입해서 훈련에 들어가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텍 감독은 진작부터 구단의 겨울 이적 시장 최우선 영입 후보로 센터백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전 센터백 라인은 로메로와 판더벤인데 이들을 뒷받침할 확실한 센터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두 선수 모두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토트넘 수비진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최근 공식전 2경기 연속 센터백은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이 포진했습니다. 모두 전문 센터백이 아니라 풀백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레비 회장이 이적료를 아끼겠다고 큰 열흘을 허송세월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드라구신과 토트넘 간의 연봉과 세부 계약 내용은 모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드라구신의 바이아웃 조항 삽입 요구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항상 칼자루를 쥐고 있기를 원하는 레비 회장이 나중에 빅클럽 이적이 용이하도록 8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충격적이다, 토트넘이 얼마나 급했으면 하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라구신은 이미 지금 즉시 플레이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진작 밝혔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제노아의 요구대로 2,600만 유로를 줬다면 모든 것이 수월했을 협상이었습니다. 사실 드라구신의 협상 과정에 가장 놀란 선수는 에릭 다이어입니다. 드라구신과 토트넘과의 계약 소식을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던 에릭 다이어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는 관심 없다, 우리는 드라구신을 원한다라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다이어는 그동안 바이에른 뮌헨에게 직접 접촉하면서 싼 가격이라도 좋다라며 어필해왔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의 웨스트햄의 제안까지 거부하면서 뮌헨을 고집해왔습니다. 다이어는 뮌헨행 이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다이어는 제노아가 빨리 토트넘과 완전 합의에 이르렀다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라구신이 토트넘으로 와서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훈련에 돌입하면 바로 뮌헨으로 날아갈 예정입니다. 만 21세 드라구신이 토트넘에 넘어오면 토트넘의 수비진은 강해질 것입니다. 로메로와 판더벤, 드라구신이 지키는 센터백은 프리미어리그 최강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벤탄쿠르와 메디슨이 돌아오고 손흥민과 베르너까지 뛰기 시작하면 리그 우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기대해도 될까요?